집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 부근이었다. 야근을 좀 하다가 자연스레 술집에 들러서 한잔하고 나오니 꽤 늦어버렸다. 총 4잔을 해치우고 귀가한 나는 현관을 들어서는 시점에 이미 대자로 뻗기 직전이었다. 소파에 몸을 묻고 가방에 박아두었던 떡을 꺼내서 불을 붙이고 노트북으로 유튜브에 접속했다. 초호화 크루즈 여행 영상을 켜놓고 금방이라도 골아 떨어질 기세로 졸던 내기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세를 곤쳐앉고 고개를 살짝 돌려서 룸메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룸메는 옷장에 외투를 걸더니 별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항상 그랬다. 같이 산 지 3개월 정도 되었으니 성향 파악 정도는 얼추 알고 있었다. 룸메는 누가 말을 걸지 않는 이상 굳이 먼저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나 역시 그게 나쁘지 않았다. 정리정돈도 잘하는 편에 말썽 부리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불평할 구석이 전혀 없는 그런 룸메이트였다. 다시 영상을 보면서 한 5분이 지났을 무렵 룸메방 화장실에서 물 트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이상할 것 없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나는 무거운 눈꺼풀과 최후의 한판승을 뜨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분만 더 있으면 기절할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달까?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컴컴한 집을 헤맨 기억이 남아있다. 천천히 일어나서 엄청난 숙취가 그나마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얼추 진정되고 나서야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3시 30분. 아마 그랬을 거다. 허기도 느껴져서 겨우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다. 그때 깨달았다. 나직하지만 똑똑히 들려오는 소리. 소리의 정체를 알기까진 시간이 좀 필요했다. 샤워 소리. 순간 전날 밤 일이 떠올랐다. 술집에서 한잔한 기억. 귀가, 노트북, 소파, 룸메가 왔고 샤워기 물소리 소리가 들렸지. 멍하게 서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봤다. 혹시 물 잠그는 걸 잊고 그대로 잠들었나?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했다. 혹시 샤워하다가 넘어진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담은 의미를 깨닫는 순간 서둘러 룸메방으로 갔지만 화장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다. 야, 너 괜찮아? 대답이 없다. 발로 차볼까 하다가 119 신고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핸드폰을 꺼내서 번호를 누르려는데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했다. 룸메가 보낸 문자. 어이 룸메, 나 오늘 잠이 안 와서 여친네 가려고. 집에 언제 갈지는 아직 모름. 2시간 전에 보내온 거였다. 화장실 문과 핸드폰을 번갈아 가며 쳐다봤다. 지금 상황이 다 이상한데? 일단 룸메가 내게 문자를 보내온 일이 거의 없는 데다가 굳이 나한테 나간다고 알릴 만한 사람도 아니었다. 2번째, 내가 알기로 룸메는 여자친구가 없고 솔로인지 꽤 됐다. 3번째, 그럼 지금 샤워실 안에 있는 건 어떤 새끼란 말이야? 다시 룸메를 불렀다. 대답 없음.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룸메 책상을 봤더니 차키랑 지갑이 노트북 옆에 있었다. 그쯤 되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단 거실로 나가 모든 불을 켰다. 거실을 빙글빙글 돌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와중에 룸메 방에서 들려오는 물줄기 소리를 무시하려고 애썼다. 어떤 식으로 갖다 붙여도 도무지 무섭게 느껴질 수 없을 것 같은 단어. 샤워 물줄기. 잠시 후 주방 카운터에서 진동음이 들렸다. 다가가니 핸드폰이었다. 룸메의 핸드폰. 공포감이 엄습하는 것을 느끼며
곧장 차키를 챙겨서 아파트를 나섰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따라 내려가 로비로 나갔지만 더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 건너편 맥도날드로 향했다. 맥도날드에 앉아서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그마저도 너무 긴장되어서 포기하고 말았다. 한적한 맥도날드였지만 어째서인지 숨막히는 느낌을 받아 결국 아무도 없는 거리로 나섰다. 나가자마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나도 모르게 시선이 아파트로 향했다. 곧 우리 집 발코니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포착됐다. 뻣뻣하다 못해 마네킹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곱게 서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몸이 얼어붙으며 지금 내가 보는 게 뭔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저건 내 룸메가 아니다. 키가 너무 크잖아. 아니 애초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의 키가 아니라고. 머리가 발코니 천장에 닿기 직전이잖아. 아무리 집중해서 쳐다봐도 자세한 모습까진 볼 수 없었다. 어둡기도 하고 거리도 꽤 되는 탓에 그런 거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디테일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는 것. 그것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란 건 그저 완벽한 암흑 그 자체라는 것이었다. 물론 내 본능은 당장 도망치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울리는 목소리는 내가 도망친다면 저게 날 따라올 거라고 일러주었다. 결국 내 선택은 다시 맥도날드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맥도날드 화장실에 숨어서 드디어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교화원에게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고. 나는 들키지 않고 무사히 나왔으나 그들은 여전히 집에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설명이야말로 내가 미친놈 취급받지 않으면서 상황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교화원은 곧 경찰관을 출동시키겠다고 잘 버티고 있으라고 말했다. 화장실을 나와서 맥도날드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렸다. 경광등 불빛을 보고 나서야 맥도날드를 나선 나는 경찰과 만나서 아파트 발코니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거실로 향하는 발코니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은 어째서인지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침입자가 무장 상태였나요? 혹시 주변 인물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침입했다고 생각하시죠? 등. 전혀 모르겠다고, 감도 안 잡힌다고 대답했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질문할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보라고 소리 지르는 나를 발견했다. 내 목소리에서 공포를 느낀 경찰이 비로소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듯 했다. 그들은 내게 밑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아파트로 진입했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밖에서 기다리던 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연 경찰들이 내려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 점점 더 두려움을 느꼈다. 몇 분 후 소리가 살짝 막힌 듯한 하지만 정확한 단발의 총성이 정적을 깨트렸다. 내려앉으려는 심장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냥 기다리기만 했다. 다시 찾아온 20분간의 정적. 하지만 그 누구도 내려오지 않았다. 이윽고 멀리서 지원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현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4대의 경찰차가 내 주위로 섰고 각자 무전기에 대고 외쳐대는 경찰들로 인해 상황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다시 밀려오는 질문 공세에 나는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그 다음은 거의 기억나지 않지만 건물의 대폐령이 내려지고 입주민들이 혼란스러운 얼굴로 건물을 빠져나오던 것이 기억난다.
그 사이 경찰들은 더 큰 혼란에 빠져드는 듯했다. 이후 더 많은 총성, 비명,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이후 시간이 더 경과했지만 결국 기억나는 것은 경찰차 뒷좌석에 처박히던 순간이었다. 경찰서에 도착해 곧장 신문실로 들어갔고 그곳엔 특징이라고는 전혀 없는 양복쟁이 2명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소개를 건너뛰고 곧바로 질문을 퍼부었는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전 질문보다 더 해괴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룸메이트가 근무하던 회사를 알고 있습니까? 룸메이트는 어느 업종에 종사했습니까? 룸메이트랑 합가한 후로 당신 집에 몇 명의 사람들이 오갔습니까?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집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룸메이트 이외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요?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집 밖에서 사람들이 원을 그린 채 서 있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비정상적으로 큰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봤습니까? 다음은 무엇보다도 소름 끼쳤던 질문이다.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발코니에 누군가가 서 있다가 잠시 후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외관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는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의 질문 공세를 받는 동안 마음 한켠에서는 룸메이트와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겪은 기이한 현상들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잘못 봤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갔던 그 일들이. 실제로 룸메이트가 지내는 방에서 목소리를 들은 적이 왕왕 있다.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워낙 피곤한 상태였다만 항상 젊은 여성이거나 동굴 저음급의 남성 목소리였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진 못했다. 매번 웅얼대는 듯한 소리였다. 어떤 날은 새벽에 화장실 갔을 때였다. 반쯤 잠이 깬 상태로 불도 켜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눈이 어느 정도 암정했을 때가 되어서야 누군가가 이미 변기에 앉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역시 키가 비정상적으로 큰 누군가였다. 물론 당황해서 불을 켜자 변기의 형사는 엉뚱한데 없고 사라진 후였다. 잠에 취해 몽롱한 상태였으니 잘못 봤다고 넘기기 쉬웠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저편에 묻어둔 기억이었다. 양복쟁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나니 두 사람이 핸드폰에 무언가를 열심히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곧 연락드리죠.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나가버렸다. 잠시 후 들어온 경찰은 내가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건 힘들 것 같으니 상황이 좀 정리될 때까지 근처 호텔에 있으라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으니 멀리 가지 말라고 전했다. 어떻게 됐는데요? 경찰에게 물었다. 집에서 뭐 나왔어요? 경찰은 한동안 날 빤히 쳐다봤는데 그 얼굴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기보다는 나에게 전할 내용이 무척이나 혐오스러운 듯 끔찍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경찰이 고개를 젓더니 대답했다. 저도 모릅니다. 경찰이 덧붙였다. 말 그대로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와닿지 않았지만 억지로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게 어제였고 지금은 호텔이다. 당연하겠지만 잠은 못 잤다. 먹지도 못했다. 경찰 쪽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다. 인터넷에 우리 아파트 대피 기사가 났는지 검색해봤지만 나오는 내용이라곤 화재 때문이었다는 게 전부였다. 씨발, 불이라니. 업데이트. 잠들었다가 방금 깼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샤워실 물소리가 들린다.